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직원이 없는 1인 사장 가게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은 줄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늘어난 이 같은 통계 결과를 놓고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사회 구조의 변화와 또 다양해진 일자리 구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문자로 저희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택광 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이제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 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라는 자료를 통계를 내놨는데 이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일단 크게 봐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비임금 근로 즉 자영업자의 현 실태를 조사하는 그리고 그 근로인구 그러니까 취업인구를 분석하는 하나의 통계적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사를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특히 뭐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경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가 된 게 자영업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즉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어떤 분석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좀 심각하게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 자료? 일단 뭐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이제 올해 특별히 이렇게 나타났다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서 상당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그런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최근에 한번 가보시면 그런 자영업종에 보시면은 그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걸 고용하기보다는 그걸 좀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키오스크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가셔서 그냥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주문을 넣으시면 그냥 이제 본인들이 다 서비스를 네. 이제 고객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셀프라고 하죠. 그런 그 식당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죠. 예. 그것도 사실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게 설비 투자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든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거하고 또 이제 그런 그 기계가 도입되는 부분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 수가 3년 연속 하락했고 이제 일할 능력이 없거나 또 당장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몰락이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자영업자 있습니다. 몰락. 그리고 예. 과거에 지금 IT 혁명 이래로 어떤 좀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 성장과 고용이 괴리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성장하고 경제 지표는 올라가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즉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있지만 반대로 성장이 하락하면 고용은 추락하는 이런 그 역관계도 우리는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면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키오스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맞물렸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그래서 있을 이제 것 같아요. 하강이라는 건 이미 많이 예측이 됐고요. 예. 저는 뭐 올해 특별히 하강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부터 하강이 되고 이제 그와 관련된 정부 대책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런 특히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용 구조, 특히 플랫폼 노동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라 그러는데 지금 뭐 타다라든가 또 뭐 배달 앱 같은 네. 그런 거 사실 다 플랫폼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동 시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처럼 그런 고용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정부 직접 고용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현 정부도 보면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 대부분 또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졸업생들 보고 있으면 예. 학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또 사실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회사 문화라든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잘 못 견디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세대가 이렇게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기성세대들 사실 마찬가지로. 저는 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두고 나와서 말 그대로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네. 본인이 이제 사장이 되고 싶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 부분도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젊은 인구들 같은 그러겠죠. 경우는 확실히 지금 안정된 어떤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자영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표 자체가 이제 고용원이 있는 이제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이겠죠.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고 이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1인 사장 체제의 가게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지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을 좀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무래도 최근 계속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원인과 단기적인 원인 두 가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은 10년 전 2009년에 비교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영향하고 관계없이 줄고 있는 거라서 2009년에 대략 30.2%였는데 올해 이제 24.8%, 작년에 25.5%를 경향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세 자체는 좋은 추세입니다.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용업의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해 미국이 한 6.3%, 우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일본은 10.4%, 우리가 이제 일본의 2.5배 정도 됩니다만 예. 그런 어떤 경향적인 추세, 거기다 이제 IT 어떤 기술의 결합.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경향적 추세하고 맞물리면서 결국 52시간이나 최저임금 어떤 인상 같은 것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향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도 뭐 비슷한 네, 의견 그렇죠. 있으신가요? 이제 자영업을 사실 줄이는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이제 경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제 긍정적 신호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시장이 이제 바뀌고 있는 고용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이행기잖아요 지금이. 그렇겠죠. 그 상황에 본다면 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을 이동해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제가 타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의 어떤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이동해 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지표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전망들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정부의 해석은 뭐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뭐 자동화, 대형화, 여기에다가 온라인 쇼핑 성장, 또 생산 유동 구조적인 변화, 또 그동안 자영업자 포화 같은 이런 구조적인 둔화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화 대응화 네. 이슈는 그러니까 특히 자동화 이슈는 그건 52시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화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키오스크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보다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대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이제 임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52시간하고 최저임금 이슈가 나온 다음에 대대적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인이라고 보기는 없고 우리 결과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정부 해석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건 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온라인 쇼핑 흔히 이제 이커머스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쇼핑의 아주 대대적인 증가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증가에 의한 자영업자 오프라인 쇼핑의 오프라인 뭐 쇼핑몰이나 뭐 자영업 가게의 몰락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아마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향후에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커머스의 증가라는 것, 즉 온라인 쇼핑 자체가 증가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건 경기의 어떤 영향하고 별개로 이미 대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구조적인 우리가 그리고 경향적인 현대 트렌드를 본다면 결국엔 밀려 나오는 자영업자들, 결국에는
취업 전선 또는 생계 전선에서 도태돼서 밀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 토론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87님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당연히 고용이 줄어드는 거죠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962님이 자영업 줄이는 것이 왜 타당한가요? 자영업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는 어디로 유도할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또 0402님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포화 상태인 자영업이 조정기에 들어간 것이고 창업 열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5529님은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니 매출이 좀 줄더라도 인원을 채용 안 하는 게 유리하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695님은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는 정책 실패에 영향이 큽니다. 시장 논리에 의한 경제구조 변화는 완화적으로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토론에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다면 전문가들께 또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최근 추세 자체가 고용원이 없는 1인 뭐 나홀로 자영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온라인 쇼핑 성장이라든지 자동화, 대형화 되다 보면 굳이 내가 인건비를 쓰면서까지 사람을 쓸 필요가 있나라면서 추세적으로 그냥 이제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화라는 것은 원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화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고용비가 줄었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느니 이제 기계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피고용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니느니 네. 내 장사하겠다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는. 네. 그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상사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나는 편한 직업을 갖고 싶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 생활은 줄이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 수입이 줄면 그게 맞춰서 삶을 다시 세팅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이런 추세는 지속될 거라 보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 사실 자영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자영업이 낙후하게 되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4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구조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사실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취업을 하기보다는 창업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젊은 세대들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현실을 보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으로 공사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호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 시험에 뭐한 30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가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LG전자라서 한 10%가 1년 안에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첫 해 그냥 첫 해 1년에 그만둔다. 그만두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몇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영업자로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통계에서 나왔습니다만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게 한 77% 정도 되는데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업 준비 기간이 3개월 미만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빈손으로 그냥 전쟁에 뛰어든다는 그러네요. 무기 없이 뛰어든다는 3개월 이런 너무 무모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업 준비 규모도 5천만 원 미만이 한 26%, 4분의 1이 5천만 원 미만을 가지고 정말 영세하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1년도 안 돼서 도산하고 나오고 밀려나오고 또 어떤 그 예비 뭐 취업군에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 자체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례적인 어떤 창업을 선호한다기보다도 창업을 강요받고 있다. 창업 자체에 밀리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 창업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1인 창업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이제 AI라는 빅데이터라는 4차 산업혁명이 결합이 되면 강력한 하나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영업자가 완전하게 사람에 의존하는, 즉 저임금에 의존하는 하나의 체제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즉 위기를 잘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결합을 시킨다면 한국의 자영업이 새롭게 질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1,633만 명.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한 1%가량 늘었습니다. 이 증가폭 앞서 뭐 공시생 얘기를 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카공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네. 아마 한 8시 오후 8시 이후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보시면 카공.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카페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공부하는, 네. 분들인데 저도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에 나갔다가 광화문에 있는 그 모 이제 카페를 가봤어요. 정말 10시 반이었거든요. 네네. 거기가 24시간 하는 카페인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어떤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분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문화적 요인이 크다고 봐요. 특히 비경제 활동 같은 경우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준비 기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가치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도모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제 지금의 또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사실 또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기계화되는 부분들은 자동화되는 부분은 사실 또 거슬 수 없는 대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금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본인들의 삶이 사실은 1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100 아니면 0인데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라 그런 건지 네. 원래 이 경제 성장기를 지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가 어떤 경향을 좀 가지고 있냐면 그 어떤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만 다만 이제 미국이 좀 특이한 거죠. 네. 미국이 실리콘밸리나 이민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폐쇄된 하나의 단일한 어떤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뭐랄까요, 뭐 공시생 또는 뭐 이 공사 또는 뭐 이런 데를 또 공무원 이런 데를 좀 선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지향, 안정 축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사례인데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토론 또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또 많이 들어와서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6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인구 부족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올 줄 이미 5, 6년 전부터 사업장 부도 사태가 날 때부터 체감을 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4586님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사장이거나 가족 운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고 또 기계가 들어오니까 통계 수치가 회복될 리가 없죠. 3562님은 구조 변화는 핑계입니다. 왜 자영업자가 줄었는지 원인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고용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6974님이 요즘 같은 시대 이직도 잘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비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힘드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9700님, 직원 고용하면 4대 보험, 연말정산, 원천징수 해야 되죠. 하루 단기 근로자 써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10년을 보관하랍니다. 근로자는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고 업주는 피해봐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라고 이 사업주 입장에서의 좀 어려움을 토로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번 지표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쉬었음이라고 네. 이제 지표에는 표시가 돼 있던데 앞서서도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이제 취업에 의지가 없는 분들을 이 취였음이라고 구분을 따로 하던데 200만 명을 넘었는데 이게 99년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자동적으로 흡수해주지 않는다는 점, 그게 하나가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 또는 기업의 성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 취업자가 생각하는 취업 지원자가 생각하는 일자리하고 현재 제공되는 일자리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취업 시 희망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300만 원이 한 40%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이라는 것들은 이제 기업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이제 저희도 그 뭐 직원을 한번 학회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저희가 줄 수 있는 능력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걸 이제 자주 좀 봤습니다만, 그럴 때 볼 때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추구하는 이 양자의 갭, 더구나 우리의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이 향후에 커질 거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볼까요? 취업승 인구의 그렇죠. 이제 가장 저게 저는 이제 의미심장한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보는 네.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쉬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일자리가 내가 원하는 없다. 일자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예. 왜냐하면 지금 저도 대학에 있지만 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쓸모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실제로 것들, 이제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잖아요. 실무적인 왜냐하면 우리 능력하고 산업군이 너무 빨리 다르죠. 바뀌었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한 또 시급한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좀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4년제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쉬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문자로도 이호님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학력 시대에 중소기업에서 사실 일자리는 많지만 이 3대 직업을 기피하는 경량,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뭐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 결과적으로 고학력자들의 또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럼 정부의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단기 처방의 급여 말고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하고 산업의 구조 조정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실업률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이런 어떤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현재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이 경향이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본처럼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빨리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된다. 즉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신속하게 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다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그 주체들보다도 저는 굉장히 정부가 중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처방과 단기 처방을 동시에 내놔야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정현 교수, 이태권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